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제2강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기.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말귀 안내서 법보시에 많이 동참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화해수욕장 그 파도소리 명상 거기에 9월 20일까지 마감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9월 20일까지는 경비를 이제 예약을 해야 전부 저희들이 이제 스케줄을 짜거든요. 그렇게 9월 20일까지 마감합니다. 자, 오늘 그거 한번 보시죠. 오늘 정진 문자 보낸 거 한번 보십시오. 21일 정진 11일째입니다. 자, 축원을 할 때 매일 자기를 제일 먼저 축원합니다. 자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일 먼저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축원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축원한다고 하면 남만 축원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자기부터 축원하십시오. 자기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꼭 축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뚱이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몸뚱이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 앞에 보면은 내가 팔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몸뚱이에 성품이 있으면 팔을 길게 해라 이러면 팔이 쭉 지가 있으면 쑥 길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짧으면 짧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몸뚱이는 그만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없기 때문이야. 성품이 있다면 알아서 하겠는데 성품이 없거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지혜하고도 통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프려고 하면은 아프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한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성품이 없어서 요새 메르스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메르스가 그럼 메르스를 피해가야 되는데 메르스를 못 피해가. 몸뚱이가 성품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이 딱 닿으면 메르스에 걸려버리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형무색에 아는 것, 마음 성품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아무런 모습이 없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땅 속에도 이것이 들어가도 이거는 젖지도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아. 성품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다. 몸뚱이는 변하는 거다. 헛것이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쭉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72쪽. 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건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 그 부분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건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말해도 좋아.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여. 허공처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성품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그렇지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자꾸 변해.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변하지만 그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여. 결국 만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만년 뒤 허공이나 만년 전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만년 뒤 성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이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여기까지 먼저 하고 하죠.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뭐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법신이라고도 하고, 그죠? 뭐라고 말해도 좋아. 그런데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서 무엇과 같다?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허공처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면 성품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요. 성품하고 허공하고 둘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름은 달라요. 법신이다, 또 절대성자리다, 허공이다, 성품이다. 이름은 다르죠. 우리는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름에 쏙 들어가 버리죠. 이름은 다르는데 그것이 모습이 없지요. 권대영 씨, 이름은 다르나 그것을
드러내는 그 표현을 하는 이름은 다르나 모습이 없다고 하면 허공이나 성품이나 절대성자리나 법신이나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점을 잘 인식을 해야 돼. 잘 인식.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품을 뭐라고 하죠? 견성. 듣는 성품은요? 문성. 말하는 성품은요? 에? 음성. 견문 각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견성이 모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는 성품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지요.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몸뚱이 내가 본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보는데 눈이 보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보는 것이 뭐냐? 바로 허공과 같다, 마음과 같다, 법신자리와 같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네 마음을 드러내라, 네 성품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사께서 네가 믿지 않을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 말을 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보는 것이 바로, 네 말하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네 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게 선문답이죠. 왜 선문답이 되냐면 지금 학위는 어디에 있다? 몸뚱이 내 안에 딱 있으니까 네가 보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이다, 바로 부처다. 듣는 것이 바로 네 부처다, 네 마음이다. 이러면 보는 건 눈이 보는 건데 듣는 거는 귀가 듣는데, 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경을거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자기하고는 영 동떨어진 것이다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보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짜리구나, 내 마음짜리구나, 내 부처짜리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늘 나의 성품짜리를 드러내고 있지요. 박은경 쌤 이해되십니까? 늘 드러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 드러내는 줄을 모르고 있느냐? 늘 쓰는 게 성품짜리인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인데, 걸어가고 하는 것이 전부 성품짜리인데 왜 모르냐 이 말이죠. 왜 몰라요? 그 바탕자리에서, 성품자리에서 나툰 모습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성품자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공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상식,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좀 떨어졌거든, 이 자체가. 근데 딱 바로만 딱 인식을 해보면, 몸뚱이는 정말 변하는 거지, 헛것이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뭐가 본다? 보는 것은 보는 성품이 보지요. 나의 성품짜리.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진짜 내구나, 이렇게 한 번만 마음에 탁 결정을 해. 결정을 하면은 자꾸 넘어지겠죠. 그것이 내가 완전히 체험이 된 상태가, 증득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론으로 아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연습을 자꾸 하면 결국은 스스로 그 자리를
증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자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지금 내놓으신 방편 새말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성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렇죠? 쭉 설명을 해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다. 시간이 들러붙는다. 작용이다. 그것의 바탕이 절대성이다. 그래서 이 절대성은 시간이 붙지 않는다. 시작과 끝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어요. 우선 설명을 하면 그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성품 자리는 보는 성품, 듣는 성품, 각성, 지각하는 거, 그 다음에 지성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모습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름은 견문, 각지 하는 성품이라고 해도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성품으로서의 나구나, 바탕자리로서의 나구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하는 거지. 왜? 이치가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치가 맞으면 딱 그걸 믿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자꾸만 연습을 해본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것이 새말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다는 것을 관찰을 안 한다. 실제로 관찰을 안 해본다. 그래서 자꾸 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것을 실제로 관찰을 안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인데. 그래서 공부가 여기서는 그럴듯하다가 나가면 또 홀가닥 다 잊어버리고 또 홀가닥 다 잊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안 보죠.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자꾸 변한다. 우리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지금 제가 그 권대윤 씨를 보면 권대윤 씨, 권대윤 하고 내가 생각이 일어나. 그지요? 책을 보면 책 하고 생각이 일어나. 새말기를 보면 이거 새말기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 권대윤 씨구나, 새말기구나, 책이구나 이렇게 하는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 근데 이 새말기가 싹 없어지면 새말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을 반연하는 그 생각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를 계속 하는데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 그 마음자리, 바탕자리, 성품자리는 뭐다?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늘 여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탕공식을 하죠. 자, 생각 한번 넣어보죠. 바탕공식에. 제가 이제 바탕공식을 자꾸만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바탕공식을 하면 모습공식이 뚜렷해져요. 그죠? 자, 바탕공식에 생각 한번 넣어보죠. 자, 시작. 생각을 본다. 생각을 본다. 생각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생각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속에 우리는 생각을 보기 전에 그 생각 속에 들어앉아 버리죠. 박은경 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일어난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할까, 붙잡는다고 할까. 그러면 우선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고 바탕공식을 하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기가 스스로 보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거든.
보면은 생각을 보지요. 생각을 본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생각이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로 나의 초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맨날 생각만 봤어. 맨날 생각으로 지지고 볶고 했어.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자리. 그래서 허공 속에 또는 바탕 속에 생각을 본다. 바탕 속에 칠판을 본다. 바탕 속에 책을 본다. 그래서 바탕 속에 생각을 본다. 그리고 생각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자리죠. 바탕자리가 바로 허공이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생각이라는 것은 반연하는 거라 가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어났다 꺼져도 흔적도 없어요. 우리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돌아가신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면은 흔적도 없어요. 어디에 남아 있어요? 나의 기억에만 있어요. 나의 기억도 모습이죠. 내가 나이가 들거나 오래돼버린 거나 치매에 걸렸거나 죽어버리면 뭐 그것도 사라져버려. 그래서 정말로 그 족보에만 있는 거지. 족보에만 살아. 족보도 없으면 그 사람 난지 안 난지도 몰라요. 흔적도 없어요. 모습도 흔적이 없고 생각도 흔적이 없고 감정 같은 것도 흔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새가 하늘을 나르나 창공에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뭐 이런 시도 있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려요. 당연하지요. 생각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텅 빈 바탕을 보는 겁니다. 텅 빈 바탕을 본다. 그래서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나는 전체로서의 나다. 거기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나의 작용이다. 그렇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더 크게 나가면 나 아닌 것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우리 그 경전이나 조사어로 보면. 그래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파도 소리 들으러 가기 할 때 소리를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파도를 본다. 이렇게 파도 소리를 본다. 이런 거지요. 파도 소리를 본다. 우리가 지금 파도 소리 계속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바탕 속에 파도 소리를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파도 소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송창원 씨? 파도 소리하고 제가 말하는 소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생각,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하고 파도 소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 형체 있는 것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건 좀 어렵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무엇을 본다? 모습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러면 눈 뜨고 가만히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이 헛것이지요. 그러면 텅 빈 허공을 보게 되지요. 이 모습을 전부 작용으로 보는 거죠. 지금 있는 눈으로 보는 형체예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소리 듣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파도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는 소리도 있고 없는 소리도 있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그 있다가 없다가 하는 소리의 바탕. 있는 소리도 놔두고 없는 소리도 놔두고 있는 소리도 놔두고 없는 소리도 놔두는 그 바탕에 내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생각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뭐하고 같다? 파도 소리하고 같지요.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파도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그 바탕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리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해. 계속 들려. 그러면 바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성을 돌이켜서 듣는다가 되는 겁니다. 박원경 쌤 이해는 되십니까? 이것을 뭘로 한다?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생각도 소리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을 소리로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소리는 어디서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하는 자하고 말하고 이 음성이요. 음성하고 하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어렵고 듣는 거, 보는 거하고 보는 성품하고 이게 보이는 모습하고 늘 둘러 갈라져 있죠. 보통 우리는 늘 둘러 갈라져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건대현 씨 어떻게 하라고 했죠?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하라고. 그게 지도리 공식이에요. 허공이 하나니 이러면은 보는 내도 허공성이고 보이는 이것도 허공성이야. 그러면 좀 이거는 억지 소리 비슷한 건데 보는 자가 어디로 가버린다? 바탕으로 같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능과 소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하면은 허공 스크린에 나와 이것이 동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박원경 쌤 이해되십니까? 또 경월거사님, 송창원 씨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쭉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다? 늘 바탕자리에 있게 돼요. 늘 바탕자리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면 앉아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 이렇게 하면 호흡할 때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지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 들이쉬고 내쉬고는 뭐죠?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변하는 바탕을 보는 겁니다. 새말기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 자리에 내가 늘 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바탕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모습, 우리는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앉아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가 지금 입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디로 온다? 그 모습을 놔둔 바탕 자리로 말하자면은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모습이 있고 모습을 놔둔 바탕 자리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꾸 하면 백봉쌤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탕을 놔두자는 것은 내가 나를 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말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거든. 알아듣기가. 바탕을 놔두자 하면은 바탕과 바탕을 놔두자 하는 자가 둘이 아니죠. 허공이 하나니. 바탕을 놔두자 하는 자하고 바탕하고 허공이 하나니거든. 그러니까 둘이 아닌데 우리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바탕을 놔두자고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바탕을 놔두자 하는 자가 사라지게 된다. 그냥 바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바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둔 모습을 그냥 굴린다 안 굴린다, 말로는 굴린다지요.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계속 그냥 묘용을 작용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인생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살이하고 이 새말귀를 공부를 하면서 본래 그 바탕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런 걸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책에서나 무의도인, 한가한 도인, 이렇게 말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생각을 이때까지 했는데 백봉 선생님은 이 새말귀 방편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공부 방법은 지름길이다.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다. 그때는 제트기가 최고로 빨랐어요. 백봉 선생님 계실 때는. 그래서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다. 이거는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 새말귀가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는 이렇게 좀 그래도 가겠는데 바탕을 놔두자를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잘 이걸 갈 수가 있겠는가. 거기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지도리 공식 이렇게 해서 공식을 이제 이게 새말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지금 2011년도에 10월 9일 날 시작을 해서 3년 동안은 그냥 모습 공식만 했어요. 다른 거 일체 안 했습니다. 모습 공식만 했어요. 모습 공식만. 변한다라는 것만 갖고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탕 공식을 2016년 저기 각성거사님 오셨을 때 제가 바탕 공식 했어요. 그때 이미 시작했어요. 2016년이죠. 2016년도부터 바탕 공식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습 공식이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습 공식으로 연기법, 연기에 대한 또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탕 공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쭉 해서 지금 2018년이잖아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더 공부가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하고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처음에 바르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으면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꾸준히 실제로 체험하고 그거를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한 것이 실제로 내한테 다가오거든. 그 이치가 다가와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마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연기에 대한 것이 연기가 무엇인지 그렇게 돼서 이제 바탕 공식을 이렇게 하면 그 연기법과 공성, 모습 공식이 바탕 공식을 하면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송장원 씨는 바탕 공식 한 번씩 하지요. 바탕 공식 하면 모습 공식이 더 잘 되죠. 제가 이걸 자꾸 긍정적 답변 강요성 질문을 하죠.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야 열린 질문인데. 바탕 공식을 하면 모습 공식이 하고 상관관계가 어떻던가요?
모습이 변한다는 게 더 좀 선명해지는. 그렇죠. 네.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모습도 없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부 상호이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성이거든. 공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실생활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굉장히 그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이제 있어서 이제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난리죠. 그런 분이 떠나니까. 그 이제 나도 서운하기는 하나.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도리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뒷간에 배대는 것 같이 서운은 하나. 그 서운함에 내가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한 것이구나. 인생살이 하는데 정말로 굉장한 것이구나. 그냥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 공식을 쭉 하면서 이제 바탕 공식을 처음에 모습 공식이 기초가 좀 닦아져야 돼요. 그래서 바탕 공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다시 턴을 백도 하게 된다. 백도. 네.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인데 이거를 우리는 상대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이렇게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을 딱 보면은 하늘이 너무 푸르러요. 구름이 너무 하얘요. 정말 구름이 너무 하얘요. 그러니까 구름은 자꾸 변해요. 그죠? 변하는데 푸른 하늘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바탕은 푸른 하늘이고 구름은 생각,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는 물과 파도라고 봐도 되죠.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요. 마음자리랄지 허공이랄지 성품이라고 할지 법신이라고 할지 부처라고 할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모습이 없는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다. 성품이다. 마음은 그래도 많이 드는데 성품이다 이러면 저도 처음에 백공쌤한테 공부를 또 하러 와가지고 성품 이러니까 보도 듣도 못한 단어라. 이 성품이란 박원경쌤 안 그렇습니까? 성품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격 이런 거 말고 성품이라는 거 본래의 우리의 그 바탕자리를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마음이다, 허공이다. 법신은 또 법의 몸이네. 이러니까 좀 마음 또 이해가 돼. 근데 성품? 이러니까 성품자리는 도저히 이해 불가라. 성품. 그래서 성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구나. 이 단어가 보통 사람들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성품이라는 것이 뭐가 없다고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그 성품자리는 허공과 마음자리와 법신자리와 한 가지다. 이름만 다르다. 눈에 오면 뭐라고 하죠? 눈에 오는 마음자리를
보는 성품. 눈이 마음에 오면, 마음자리가 눈에 오면 보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귀에 오면요, 듣는 성품이 됩니다. 생각을 하면요, 생각하는 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 맡으면요, 각성이 되는 겁니다. 냄새 맡고 감촉하고 하는 것은 다 각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에 오면, 그 마음자리가 눈에 오면 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눈에 있는 마음자리 이렇게는 하지 않지요. 이걸 뭐라 하면 보는 성품이라고 해요. 그 마음자리가 눈에 오면 보는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 말하자면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성품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나 좀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요. 망심이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푸른 하늘처럼. 구름은 아무리 많이 가고 오고 하지만 푸른 하늘은 가고 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결국 만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만년 뒤 허공이나 만년 전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만년 뒤 성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저기 권대영 거사님이 지금 제일 막내시니까 만년 전 허공, 지금 허공, 만년 후 허공이 한 가지다. 이게 이치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 보림선언의 교육 이론적으로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시간이 없고 모습이 없는 예. 성격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만년 전 허공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좀 곤란하지. 그럼 곤란하죠. 만년 전 허공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아요? 허공이 뭐하고 같아요? 성품 자리하고 같잖아요. 또 무슨 자리하고 같아요? 마음자리, 법신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우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만년 전 허공 가지고 와보라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이 선문답에 그래 나오지요. 선문답에 나옵니다. 만년 전 허공을 가지고 오라. 만년 후 허공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지고 오냐? 허공을 어떻게 가지고 와, 내가? 벌써 마음이 착 그렇게 돌아가거든. 나는 몸뚱이 내고 허공은 저 멀리 있지. 보통 때는 맨날 허공으로 서 있나 하다가도 그때 가면은 나는 몸뚱이 내로 돌아가고, 허공을 어떻게 그것도 허공도 가져오기 힘든데 만년 전에 있는 허공을 어떻게 가지고 와? 그렇죠. 못 가지고 오겠죠. 허공이 뭐하고 같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같다고 했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뭘 굴린다고요?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고 했어요. 그럼 만년 전 허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또 만년 후 허공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모습에 찌들려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허공 따로 또 만년 전 따로 만년 후 따로 또 몸뚱이 내 따로 막 이게 막 순식간에 번복이 돼버려요. 그렇죠. 늘 바탕자리가 뭡니까? 허공하고 같지요. 바탕자리에서 뭘 놔둔다고? 모습을 놔둔다. 그 정도까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허공은 속히 알아주는데 너의 성품이 좀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가 하는 습성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의 상승놀이는 절대 과학적입니다. 몇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과학이란 말을 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불교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라고 해. 하지만 관념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앞에서 허공을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허공이나 만년 전 허공이나 만년 후 허공이나 한 가지거든. 예,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으므로 지금 허공이나 만년 전 허공이나 만년 후 허공이 같습니다. 몸뚱이 이건 가짜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지. 자체성도 없는 것, 변하는 것이거든.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짜 나 하는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이 몸뚱이가 자꾸 변해 없어지고 나중에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하게 됩니다.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에 찌들어서 이것이 좀처럼 납득이 안 가고 의심도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생각하면 딱 믿어집니다. 정말 믿어질까요? 예, 거기까지. 정말 믿어질까요? 그렇게 확인이 묻습니다. 허공이라고 하면 허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아, 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공간하고 같지요. 우리가 말하는 바탕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은 공간입니다. 알아듣는데 성품이라니까는 잘 못 알아들어.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닌데 성품 이러면은 영 딴 얘기 같아요. 근데 허공과 성품은 무엇이 없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뭐가 들러붙지 않는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생멸이 없지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몸뚱이는 뭐예요? 났다 죽었다 하는 거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변하는 거라. 그래서 가짜라. 그래서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의 작용이에요. 나의 작용이에요. 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나의 작용이야. 작용이에요. 박은경 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럴듯해. 법문 듣고 할 때는. 그러다 또 딱 나가면, 요 문제방 딱 해서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수없이 반복을 해서 나중에는 아, 정말 이때까지 변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진짜 변한다는 것이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을 거라고. 변하는 걸 아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진짜 변한다라고 딱 내가 결정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이때까지 내 변한다, 나 변하는 거 알았는데, 진짜 그때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한단 말이죠. 저도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권대현 씨,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몸뚱이를 어떻게 사실대로 잘 관찰할 수 있을까? 사실대로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공부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을 하지만 정말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으면 눈, 귀, 코, 혀, 뇌까지 전부 자체성이 없어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전부 스스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입니다. 기관. 저기 선서어록에도 이게 목인이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나무로 만든 로봇. 목인 기관이 나무로 만든 로봇이란데, 요새 로봇은 쇠로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로봇이. 그래서 불법의 상승도리는 절대 과학적입니다. 과학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몇 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과학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 과학은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이미 인연과 조건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따라오지는 못하나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치를 깨달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불교를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 권대현 씨 어떻습니까? 죽어도 제가 살아도 제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허공이나 만년 전 허공이나 만년 후 허공이나 한 가지다.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야. 가짜기 때문에 변하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바탕으로서의 나다. 성품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죽어서 다 화장터에 가고 매장하고 하니까 아니라는 것은,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돌았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찌들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찌들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때를 뺏겨내면 나중에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어스공식하고 바탕공식하고 지도리공식,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자꾸 하시면 틀림없이 잘 공부가 진전이 될 것입니다. 딱 믿으십시오. 자, 고맙습니다.